선거법에 따라 본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연설 방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설회에 나온 후보자는 진보당 정희성 후보와 무소속 양윤열 후보입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연설 시간은 10분씩입니다. 그럼 추첨 순서에 따라 무소속 양윤열 후보의 연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강산구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기호 8번 양윤열 후보입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무소속 후보 추천장을 써주신 한 분 한 분의 주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장을 받기 시작할 무렵 만났던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습니다. 왜 연고도 없고 젊은 사람이 강주 여기 강산구로 출마하게 되었는지.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등 뒤에 짊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주 강산구에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광주는 2002년경 대선을 앞두고 강주 경선에서 지역주의나 출신 성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인물의 진정성을 선택했고 한국 정치 역사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의 승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2002년에 기적 같은 경선을 보여줬던 강주라면 지역주의를 넘어서 출마자의 공약의 근거에 공정하게 선택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강주로 왔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30년 만에 강주에 돌아와 맞이한 강산의 첫 느낌은 이곳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였습니다.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결같은 지지로 응원을 보내준 강주 시민들에게 야당은 무엇으로 보답했는지 응답해야 됩니다. 광산이 번영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더 제 마음은 답답합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고 있고 시장엔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강산 주민 여러분, 그러니 이제 새로운 변혁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런 광산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공약 실천을 확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지역 구민들의 행복과 안정,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큰 틀에서 첫째, 강산에 없는 것은 만들고 필요한 것은 얻어오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한강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동해의 강릉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한강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야경, 불꽃놀이, 강원도 강릉을 생각하면 탁 트인 동해바다, 휴양 등이 생각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강산의 문제점이자 꼭 만들어야 할 브랜드입니다. 현재의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더 큰 축제와 브랜드, 그것이 강산구에 필요합니다. 광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찾아서 평일에도 시장에 활기가 돌고 시장 상인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근로자의 소비로 이어져 광산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산구를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공항의 문제가 선 해결돼야 하며 그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 공항의 이전이 실패할 시 더 이상 대체지를 찾지 말고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국제공항 부활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라권 전체가 살아날 연합 허브공항으로의 첫걸음 바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둘째, 저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광산에 부족했던 바로 돈, 예산을 얻어오겠습니다. 제가 강산구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 세계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7명의 강주 국회의원분들과 합심하여 하나된 행동으로 반드시 빛골과 강산에 필요한 예산 충분히 얻어오겠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살리고 서민들 힘내게 도와주라고 월급 주고 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라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와 예산을 바탕으로 크게 강산을 키우고 작게 지역 현안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송산유원지 개발하겠습니다. 너무 방치되었습니다. 가평의 남이성 부럽지 않게
빛골의 자랑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시다가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본난동 메타세카 길 개발하겠습니다. 담양처럼 일반도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지역 명소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하철 공항 역사에서 강주공항 대합시 직결 연결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공항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역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는 공항이 무슨 공항역인가요? 공항은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방문하는 첫 방문이자 얼굴입니다. 캐리어 끌고 힘들지 않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넷째, 우산 매일시장, 송정 5일시장 천장 비맞이 설치 공사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송정 5일장에서 한 손은 우산 들고 또 한 손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는 어머니들을 보니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한 손이라도 편하게 시장에서 장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구민들의 진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고 시장의 사람들이 북적이게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하남대로 278부터 282까지 도로변에 공설주차장 시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편하면 상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도 불황을 이겨낼 수 있고 주민들도 포장한 물건을 쉽게 찾아가거나 은행에서 잠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공약! 한국 대기업 등이 광산에 투자하기 힘들다면 외국 기업에라도 공항을 빌려줘서 투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풍부해야지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소비도시라는 오명 버려야 합니다. 위의 모든 공약, 아울러 집마다 배송되는 선거 공보에 실린 다른 공약들까지 모두 3년 안에 다 이루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오기 위해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집도 이사했습니다. 이게 제 의지이고 실천입니다. 더 큰 가치 있는 뜻을 품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적인 것들을 가감히 버렸습니다. 이런 제 노력 이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20년 넘게 사랑하셨던 당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보다 더 강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멋진 곳, 감동과 사랑이 기적을 해가는 곳, 배경도 없고 연출도 없고 학력 재산도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 그저 그런 저희지만 평범한 저희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더 나은 비전, 진실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국민분들의 지혜와 건강한 선택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에 보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주 시민, 광산 주민 여러분. 그런 저의 이름은 기호 8번 양윤열입니다. 행복과 안전, 번영을 책임질 후보 잊지 마시고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끌리는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투표장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이어 후보자 연설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진보당 정희성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광산구 갑 국회의원 후보 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선거법 때문에 상대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저는 박탈당했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석했다면 민주당 박균택 후보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광주고검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했다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박 후보도 특별활동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는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에게 경력금 형식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과연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박균택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만약 인터넷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용지는 가볍지만 그 한 표가 가지는 무게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무기력한 민주당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싹쓸이 정치, 독점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기호 7번 정의성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돈 못 벌어도 좋으니, 살림살이 어려워도 좋으니 저 양반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달라 하셨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는 방법, 기호 7번 정의성을 찍으면 됩니다. 진보당이 작아서 안 된다, 힘이 약해서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은 당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정권을 넘겨줬습니까? 문제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거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야무지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찰 캐비넷 문건이 없는 제가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한동훈 하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 쩔쩔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높은 득표율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실망스러운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무기력한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점수를 짜게 주셔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후하게 주니까 구태정치, 답답한 정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주는 점수가 짜게 나와야 27년 대선 전망도 밝습니다. 27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기호 7번 진보당 정의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싹쓸이 정치가 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8개 의석 중 1석은 진보당으로 채워주십시오. 광주 정치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수치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 정치 경쟁체제 도입은 광주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호 7번 진보당 정의성을 선택해서 새로운 대안 세력 진보당을 키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산구 갑 유권자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해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지나치게 좁습니다. 국방부가 보상 금액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회와 짜고 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 수준으로 소음피해 범위를 넓혀서 월곡동, 운남동까지 보상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소음피해 대상도 직장인과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보상 금액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보상 기준은 98년 기준입니다. 2024년 물가 기준에 맞춰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 방식은 광주 시민의 고통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모항 군민들은 보상 금액도 지역 발전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냥 살던 대로 이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군민들을 누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 비행장 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통폐합이 답입니다. 현재 10여 군데가 넘는 전투 비행단을 통폐합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민 갈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비행기와 드론이 전투를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투 비행단 규모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비행장 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통폐합이 답입니다. 광산구갑 유권자 여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26조입니다. 이 영업이익을 만드는데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기업의 역할도 컸습니다. 모든 이익을 원청이 독식하는 방식에서 영업이익의 일부라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겠습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는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하청 격차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요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아픔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보당 기호 7번 정의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연설회를 보셨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는 광주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와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